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한국의 한 포럼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잊혀진 산속 마을에서 벌어진 기괴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호기심을 자극했고 나는 그 글을 클릭하고 읽기 시작했다. 그 글은 한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올린 것이었다. 이야기는 이렇다. 몇 해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하고 차를 몰고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로 향했다. 그 마을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곳이었지만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출발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각각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자연을 탐험하기로 했다.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는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랜 폐가를 발견했는데 그곳은 마을 주민들조차 접근하기 꺼려하는 무언가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던 우리는 그 폐가로 다가갔다. 낡고 부식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미줄이 여기저기 얽혀 있었고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있는 내부는 오래도록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은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친구 중 한 명이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오래된 사진 액자였는데 사진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회색빛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무표정했고 그중 한 사람, 한 여자의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훼손되어 있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갑자기 어두워진 방 안을 순간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공포스러운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우리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민박집으로 돌아왔지만 기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그 폐가에 갇혀 있었고 사진 속에 있던 그 여자가 나에게 다가와 손을 뻗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그 꿈에 생생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에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폐가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폐가는 수십 년 전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 여자는 마을의 지주였고 그녀의 실종 이후 마을은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그 이후로 우울한 기운이 마을을 감싸 안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 중 한 명이 그 폐가에서 나온 액자 사진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로 가져갔다. 사진 전문가가 액자를 열자 기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액자 안에는 원래 사진 이후에 숨겨진 또 다른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에는 마을 주민들이 죽은 듯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위로 낯선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전문가들은 그 문양이 고대 주술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가끔씩 등골이 오싹해질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나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그 마을의 흔적을 찾아보곤 한다. 그 마을은 마치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놓인 곳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행운을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 혹시 당신도 산속의 한적한 마을을 여행하게 된다면 그 폐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라. 그곳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음산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을 맞아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에는 한때 유명한 온천 마을이 있었지만 이제는 버려진 상태로 남아있어 호기심을 자극했다. 친구들은 그곳에서 두려움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온천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여관에 묵기로 했다. 이 여관은 몇 년 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누구도 확실한 증거를 남기지 못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여관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폐허가 된 마을을 탐험하며 소문 속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한 친구가 제안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각자 방을 따로 잡고 하룻밤 견뎌보는 거 어때? 모두들 무모한 제안에 동의했고 각자 방을 배정받았다. 나는 2층 구석 방을 선택했는데 방에 들어서니 먼지가 켜켜이 쌓인 오래된 가구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여관은 적막했다. 스산한 바람 소리가 창문 사이로 새어들어왔고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혼자서 무서움을 떨치려 TV를 켜보았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낡은 라디오를 찾아 듣는 순간 잡음과 함께 낮고 으스스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어서 나가라. 이곳은 너희를 위한 곳이 아니다. 놀란 나는 채널을 돌렸지만 어떤 방송도 잡히지 않고 그 속삭임만이 반복되었다. 결국 라디오를 껐다. 밤 1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구들 중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 앞에 멈췄다. 누군가 날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운에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진정시키듯 갑자기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 방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 너도 그래? 급한 마음에 복도로 나가 다른 친구의 방을 찾았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관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급히 짐을 꾸려 여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여관의 전기가 모두 나가면서 완전한 어둠이 우리를 덮쳤다. 손전등에 의지의 출구를 찾아 헤매는 동안 누군가의 숨소리와 함께 우리 뒤를 쫓는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발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사라진 벽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결국 힘겹게 출구를 찾아 여관을 빠져나왔다. 새벽의 찬 공기가 우리의 뺨을 때렸고 문득 마을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신 것을 발견했다. 그 할머니는 우리가 있던 여관을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여관은 원래 마을에서 가장 번성하던 곳이었지. 하지만 어느 장마철에 큰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잃었단다. 그때 죽은 영혼들이 아직도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구나. 그 말을 듣고 우린 등을 서늘한 공포감에 휩싸였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이후로 여관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날 밤의 일은 꿈만 같았지만 서로의 기억에는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시골 마을을 떠난 이후로도 우리의 휴대폰에는 수신번호 이상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도착했다. 다시 돌아와. 아직 끝이 아니야. 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우리는 연락을 끊고 그런 글은 피하려 노력하며 그 경험을 영원히 잊기로 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지역이었고 그 지역 사람들은 종종 이곳 아파트가 지어진 자리에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이야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저렴한 월세에 더 신경을 썼다. 이사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부터 밤마다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하고 가까워졌다. 마치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말이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소리가 너무 명확해서 잠에서 깨어났고 잠결에 복도로 나가보았다. 모두가 잠든 시간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환청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상한 현상들은 점점 더 심해졌다. 주방의 물건들이 아침이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복도에 놔둔 신발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거실 TV가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누군가 TV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화면에 비친 그림자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룻밤은 특히 더 서늘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잠이 들기 전 방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을 닫았다.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 방의 공기가 묘하게 무겁고 찝찝했다. 문을 바라보니 그것은 조금 열려 있었다. 확신하건대 나는 문을 닫고 잠들었었다. 갑자기 오한이 들었고 나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속삭였다. 너무나 분명하고 가까이서 들린 그 소리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용기를 내어 복도로 나갔지만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그 다음날 나는 아파트 관리실에 찾아가 이런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관리실 직원은 나를 기이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내 아파트에서 전에 살던 한 남자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현상이 지속되어 결국 몇 달 후 가족들이 그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을 비웠다는 것이다. 나는
갑자기 빠져나가고 싶어졌지만 당장 갈 곳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방에 불이 꺼졌다. 아무것도 만진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다시 전원을 켜려고 하려던 순간 방 한 구석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벽을 긁는 소리처럼 서서히 다가왔다. 공포에 휩싸여 불을 켜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고요하고 차가운 어둠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며칠을 더 지내다 이사를 결정했지만 언제나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이 가장 두렵다고 한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했으며 한순간 어떤 기운이 내 방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다시 돌아올 거야. 그 후로 나는 그곳을 떠났고 결코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파트에서 겪은 일들은 종종 악몽 속에서 나를 찾아왔다. 가끔 서울을 방문할 때면 그 오래된 아파트의 모습을 상상하며 아직도 그곳에서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곤 한다. 혹시 지금도 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닐까?